바레만 문명이라고 했을 때에는 바레만 근교에서 있었던 산동 지역, 그다음에 요동 지역에 있었던 문화들, 이 문화들이 전부 중국에서는 한정을 해가지고 요한 문명에다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바레만 문화에 그 문화들이 다 포함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동이 문화가 훨씬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요한 문명에다가 한정을 했다는 건 제가 볼 때에는 바로 자기들 이 문명을 끌어들이는 방법, 그리고 자기 문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레만 문명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게 되고, 여기에 동조하는 학자들도 몇 사람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대현 교수입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대학에서 몸담고 있은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거기 중국에 간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가 연구하는 부여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부여사보다는 훨씬 앞서 있는 우리 문화를, 우리 문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한 세월이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그럼 뭘 했느냐?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어요. 실제로 발품을 팔면서 가서 만지면서 연구를 합시고 지금 했는데 아직까지 완성 단계라기보다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현재까지 제가 알고 또 보고 듣고 느끼고 한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바레만 연안에 있는 우리 고문화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소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걸 요화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주로 요화 유역에서 일어났던 문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요화 문명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를 갖다가 간파했기 때문에 저는 요화, 그러니까 바레만 연안의 문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저는 직접 다니면서 바레만을 아마 아무리 못 갔더라도 100번은 더 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연구한 그 곳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남쪽의 3배 정도 되는 지역을 갖다가 다닙니다. 그리고 가장 문화의 꽃이 피었던 중심지가 적봉시입니다. 적봉시. 적봉시는 우리 대한민국 남쪽하고 거의 면적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지역, 그러니까 연영성 지역하고 하북성 지역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3배, 그 남북한을 갖다가 통틀어서는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는 요화 문명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도록 문명의 명칭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문명의 내용을 갖다 들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바로 바레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큰 강인 요화강,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있는 대능아, 소능아라는 강 유역에서 일어났던 문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명의 현지를 직접 찾아가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전혀 쓰지 못하는 땅입니다. 사막입니다. 왜?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런
그 문명이 일어났는가 하는 걸 갖다가 생각할 때에 참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뭐냐? 그 당시에 이 문명이 일어날 때에는, 그러니까 이 문명이 꽃필 때에는 그 지역이 사람 살기가 가장 좋았던 지역입니다. 그 기후 변화나 지구 변화에 의해서 지금 사막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문명의 발생돼 가지고 그러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없어졌느냐 하면은 아직도 그대로 그 문명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가 동시에 어느 쪽으로 흘러나갔느냐 하면은 동서양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이 문명이 동이족의 문명이라고 이래 되어 있어요. 동이족의 문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이족의 주류 민족인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관련될 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만은 동이족의 문화, 동이족의 주류 민족인 우리 민족. 그러니까 민족이 이동한 경로를 볼 것 같으면 18개 민족이 이동을 갖다 하는데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서쪽으로 2개 민족이 이동하고 이동하는데 거기 주류 민족이 앞장서서 움직였던 종족이 우리 동이족의 가장 선도 민족인 여맥족이에요. 여러분들 속에는 여맥족도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민족이 또 한족도 있습니다. 한족은 중국의 한족이 아니고 우리가 사만을 씌웠던 한족. 이 한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할 때 가장 머리가 좋은 종족이 그러니까 행도 민족이라고 그래요. 여맥족이기 때문에 여맥족이 앞장섭니다. 그런데 여맥족이 앞장서고 다음 여맥족을 뒷받침하면서 좀 체격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맥족은 머리가 좋은 종족이에요. 하지만 신체가 조금은 허약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한족은 머리는 조금 둔하지만도 체격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융합을 이루어가지고 우리 민족을 갖다가 형성되는 나중에 얘기가 됩니다만 이 민족들이 거기에서 문화를 갖다 형성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빠져나오느냐 하면은 동쪽으로 빠져나옵니다. 또 남쪽으로 일부는 갑니다. 그래가지고 문화가 형성돼가지고 고문화가 형성됐던 걸 중국이 보니까 자기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지역, 오할 말하는 자기 영내에서 있던 고문화가 자기들이 고문화가 있을 줄은 전혀 모르고 항하 문명이나 양자강 문명, 앙소나 하모도 문명 요것만 가지고 자랑을 했는데 이게 1980년대 대대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때는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 문화를 갖다 발굴할 때에 어렴풋이 알았던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주국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만주국 영내에서 있었던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렴풋이 알면서 우리와 관련된 문화, 한민족과 관련된 문화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자기들 발표를 안 했어요. 알면서도 단편적으로만 연구를 하고 덮어놨던 겁니다. 근데 그게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중국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심부름하던 사람들, 오할 말하는 보조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중국이 문화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 그냥 경제 발전을 갖다 하면서 살만했을 때에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그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1980년도에 다 발표됐습니다. 우리하고 1980년대는 우리와 중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를 보고 남조선 계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중국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의 장막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중국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요하 문명을 갖다가 연구하고 있는 걸 우리는 몰랐어요. 그럼 북한의 일부 학자들은 알았을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북한에 있는 자료를 갖다 뒤져보는 것 같으면 요하 문명에 대해서 별로 얘기해 놓은 책자나 이런 걸 갖다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많이 접하는데 그쪽 거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기들이 전부 자기 입맛에 맞도록 만들어 놓은 후에
우리가 접근을 갖다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하 문명을 다시 요하 문명을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얘기하는 요하 문명이기 때문에 제가 소위 요하 문명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적봉시에 가는 적봉시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남쪽하고 같습니다. 9만 1,000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소화서 문화부터 홍산 문화까지 그 지역에서 다 일어났던 문화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은 소화서 문화라고, 소화서 문화는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그 문화인데 그 문화는 중국 적봉시에 있는 시구 안에, 적봉시는 그 강력시입니다. 강력시의 적봉시 안에 그 사람들이 오한치라고 그래. 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군하고 같습니다. 행정 단위가 몽고 쪽에서는 이 군을 치라 그러고 다른 지역에서는 현이라 그럽니다. 그 오한치 안에 있는 소화서라는 곳에서 1987년도에 어떤 문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그 문화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소화서 문화, 이게 기원전 7,000년입니다. 기원전 7,000년이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한당 고기에 나오는 역사하고 같습니다. 이게 신기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보고 한당 고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화서 문화가 가장 오래된 문화인데 이 문화보다도 훨씬 더 지금 발굴을 갖다 많이 하고 있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오래된 문화가 나올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서 문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흑룡화 문화, 사회문화, 부화문화, 조보구 문화, 이 문화들이 있었던 지역이 여기 사회문화를 제외해놓고는 전부 다 적봉에 있었어요. 적봉시에서 발견되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럼 소화서 문화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소화, 이건 내몽고 적봉시 오한기, 중국에서는 우한치라 그럽니다. 거기 소화서 촌은 우리 면하고 같은 행정단위예요. 그게 소화서촌에 있는 목두영자라는 동네입니다. 마을이에요. 마을 일대에 이 문화가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1984년도에 발굴 조사를 해가지고 1987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이 발견됐느냐 하면 다른 것보다는 강유역 바닥이 30m 되는 위에 반지하식으로 구멍을 파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이게 발견됩니다. 이거 주거 형식이라 그러는데 주거 형태가 구멍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그 지역. 저도 직접 그 구멍에 들어가 봤어요. 지금 중국에서 이 반지하 혈식 주거 형태를 갖다가 몇 개를 갖다가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지역을 들어가 봤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아주 이 반지하 혈식으로 되어 있는 주거 상태가 요즘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물론 중국에서 그거는 손을 갖다가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9,000년 전 얘기입니다. 9,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건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도 가서 보시는 것 같으면 알겠지만도 이게 상당한 수준이네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홍갈색 평평한 원통 항아리를 갖다가 썼다 그러는데 이 원통 항아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모래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원통으로 되어 있는 항아리인데 흘리기 없어요. 그 지역에는. 진흙이 날질 않습니다. 나중에는 보면 진흙으로 전부 다 항아리를 빚었는데 이거는 고운 모래를 가지고 빚었는 거예요. 우리 기술로는 어렵습니다. 그 항아리들이 다수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진흙이 없기 때문에 아주 고운 모래가 그렇게 어떻게 그 항아리 형태로 얽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마제 섞이니 저 타제 섞이니 새 섞이니 이런 거는 아다시피 요거는 신석기에 나오는 이 하나의 연구들입니다. 이거는 아무데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타제 섞기나 마제 섞기 이건 보면 타제 섞기나 아다시피 돌을 깨어가지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마제 섞기는 간 거예요. 아주 저는 마제 섞기를 여기서 몇 점 갖다가 중국 내 연구소에 갖다 놨는데 못 가져 나오고 있어요. 마제 섞기 어디게 갈아가지고 뭐입니까? 조그마한 것도 우리가 음식을 갖다가 갈 수 있도록 이리 만든 이런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9,000년 전에 이런 게 발견되었다는 중국 사람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채집어로 목축활동 원시 농경이 기초가 됐다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학술적으로 하는 얘기고 그때 그 지방 사람 거기 현재의 형태로 그 지방을 봤을 때는 거기에 어떻게 목축은 할 수 있었지만 원시 농경을 이룰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저도 의심을 갖다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문화는 솔직히 이게 중국 한문화, 앙소문화는 아다시피 항하 문명입니다. BC 4,000년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보다는 보세요. 7,000년이니까 3,000년이 빠릅니다. 제가 2,000년 이상이라고 해놨는데 그 다음에 하모도 문화는 아다시피 1973년에 중국에서 새롭게 발견된 문화예요. 그거는 양자강 문화인데 이 사람들 그것보다 이건 5,000년, BC 5,000년 경으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이것보다도 2,000년을 앞선 문화입니다. 그러면 그 앙소 문화나 하모도 문화보다 이 문화가 그러면 이 문화가 결코 떨어지냐 하면 아닙니다. 훨씬 앞선 문화로 그게 됐어요. 판명이 됐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깜짝 놀란 겁니다. 중국은 볼 적에 앙소 문화, 하모도 문화가 최고고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계 4대 문명까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중에 중국 항하 문명이 좀 뒤틀어졌어요. 가장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래되지 않는 4,000년도 오래된 거지만 BC 4,000년도 오래된 건데 이게 다른 메소포타미아나 에집트나 인도 문명보다는 많이 뒤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보면 좀 현대적인 문화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좀 기분이 상했던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적봉에서 84년도에 이런 문화가 발굴돼 가지고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중국에서. 왜 큰일 났느냐? 이 지역의 문화를 갖다 일구어 간 사람들이 누구냐? 중국에서 자기들이 문화가 차하다. 중국에서는 못한 걸 차하다 그래요. 문화가 차한 데다가 자기들을 중원을 괴롭히던 5할 변방민족 중에서 동이족이다. 동이족이 이룬 문화다. 그리고 동이족이 이 지역에 살았다는 것은 중국 역사에 어디로 봐도 다 있어요. 이게 중국 애들, 제가 처음에 중국 들어갔을 때 뭐로부터 봤느냐 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재부터 지금도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 동북공정을 갖다가 반박하기 위해서 책을 전부 모았어요. 그때부터. 거기 보면 1990년대까지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지역은 동이족들이 살던, 이건 만리장성 북쪽이에요. 동이족들이 살던 지역이고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동이족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문화가 차다. 그러고 볼 거 없다. 야만족이다. 오할 말하는 심지어는 어떤 책에는 그런 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동이족은 문화가 차하고 그다음에 양심이 없고 여러 가지 짐승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자기들 문화보다도 2,000년 내지 3,000년 앞선 문화가 더 앙소나 하모도보다도 훨씬 나은 유물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덮은 거예요. 덮어가지고 우리가 모를 때에 연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발표를 하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문화를 자기들이
바로 요하에서 이렇다. 이것도 요하의 하나의 그저 지류입니다. 요하 문명을 갖다가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흑룡하 문화, 우리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겁니다. 이 문화가, 흑룡하 문화가. 보면 이것도 역시 적봉시 오한기라는 하나의 군 안에 적봉시는 전부 다 고대 문명의 아주 못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국토양 흑룡하 촌 대능하의 지류인 망극하라는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조그마한 겨울이에요. 조그마한 겨울에 옆에 높은 지대에 그러니까 집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터를 가기 위해서 중국에서 절대 한국 사람도 못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갈 때에 이 집터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저녁에 들어갔죠.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켜고 저녁에 중국 사람들 저녁에 별로 이런 유적지 같은 데는 지키다가 낮에는 지킵니다. 저녁에는 안 지켜요. 그래서 뭐입니까? 불빛들을 갖다 쏘여가지고 처음에 이리 봤습니다. 저기 지도에 나중에 그림에 나옵니다만 여기 고원지대 높은 지대예요. 산속 밤에 갔기 때문에 처음에 산으로 계속 차가 올라갔다고요. 올라가서 보니까 넓은 지대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집을 갖다가 집터가 나타나요. 그 형태가. 그 여기에 고원지대 530m 정도 되는 높이 근처에다가 집을 갖다 지어 놓은 거예요. 산 위에입니다. 산 위에 쭉 넓은 들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170여 개소의 집을 갖다 지었던 터가 나옵니다. 우리 여기 어디 가면 있느냐 하면 서울에 가는 것 같으면 그 백제시대의 그 몽천토성 같은데 거기 가면 여러분들 아마 가보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면 집터 자리를 갖다 만들어 놨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집터들이 170여 개소의 집터가 바로 집길에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있느냐 하면 집터, 그러니까 170여 개의 집터가 있는데 그 바깥으로 해자가 뭐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또 해자는 그 마을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물을 갖다가 흐르도록 이리 만들어 놓은 물도랑입니다. 물도랑 터가 남아 있는 걸 갖다 직접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집터에서 발견된 유물로서는 11개소 무덤터. 저 무덤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밑바닥이 원통의 질그릇. 여기에서 이제 흑룡하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원통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질그릇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할 때에 소화서에서는 뭐라고 했다 그랬습니까? 모래로 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똑같은 형태인데 모래가 아니고 진흙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또 진흙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화서보다는 아주 많이 떨어진 그런 시기적으로 많이 아주 더 우리하고 가까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 보면 아까 얘기한 소화서 문화는 BC 7000년부터 6500년까지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 흑룡하 문화는 그 이후에 6200년부터 5200년까지 1000년 동안의 문화인데 거기에 보면 바로 이 질그릇이 물론 지형적으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흙을 가지고 그릇을 갖다가 만드는 토기로 만드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석조 반인상이라고 사람을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을 갖다 못하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림에도 들어봤을 겁니다. 거기에 사람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두 구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는 우리 그 박물관에서 봤는데 하나는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뭐를 석조 반인상은 높이가 30cm 조그마한 겁니다. 이거만한 건데 돌로 가지고 사람 형태로 만들어 귀만 나와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게 집도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추정하고 있느냐 하면은 반인상은 집을 보호하는 하나의 보호신일 거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성기능, 남자의 기능, 그거를 갖다가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로 번식을 갖다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6천여 년 전에 공동 생활을 했다는 거. 공동 집터 마을 형태. 아까 얘기한 해자를 갖다 둘르는 거는 마을이나 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곳에다가 그 해자를 갖다 만드는 거. 저기 침입이나 이런 걸 막고 또 여러 가지 그 물을 갖다가 이용한다든가 이런 데 쓰는 걸로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1982년에 조사를 해놔놓고 83년에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발굴해가지고 이 문화는 바로 우리가 소화서 문화의 구성 문화가 아닌가 같은 문화를 갖다 지금 보고 있어요. 다음에는 사회 문화입니다. 요거는 어디냐 하면은 이 문화는 BC 5600년부터 5200년 사이에 한 400년 정도 있었던 문화를 갖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바로 내몽고가 아니고 연영성입니다. 중국 연영성 부신시라고 해서 부신시 여기에 사회촌이라고 거기도 가봤는데 여기에도 높은 곳에다가 집을 갖다 지었어요. 여기 이런 데는 주로 뭐 있느냐 하면은 집터나 주거 행태 같은 걸 갖다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배수, 홍수 방지, 외적 방어, 용이한 지역적 이점을 고려해가지고 높은 데다가 집을 지었다는 거. 마을을 갖다 형성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도 사방이 100m 되는 여기에 10,000평방 규모의 집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도 집터가 아까 얘기한 흑룡하나 여기하고 같습니다. 같은 집터를 갖다가 봤어요. 그럼 거기에는 주로 나왔던 게 저는 직접 보기는 못했습니다만 쓰레기 구덩이하고 토기, 석기, 옥기 여기에 이제 특이한 게 뭐냐? 옥이 발견되는 옥. 그러면 그 옥이 어디서 온 옥이냐? 여기하고는 거리가 560km 떨어져 있는 바로 우리 압록강 바로 너머에 있는 수암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수암 옥이 중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옥입니다. 그 옥을 갖다가 가져다가 여기에 그릇을 갖다가 만들고 했던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요거는 중국의 유명한 북경대학에 있는 옥의 전문 학자가 직접 옥을 갖다 분석해가지고 수암옥이라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많은 옥들을 560km의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그때 벌써 옥을 갖다가 사용을 했다 하는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밑이 납작한 빗살무늬 토기 요거는 뭐 어디 아무데라도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 바로 이 바레만 연안 문명에서는 어느 곳이라 다 있는 건데 여기 처음 여기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거는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됐는데 이게 큰 게 아니고 조그마한 사발 모양으로 만들었던 게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옥기 사용은 뭐로 이제 의미하느냐? 제가 이 설명을 그리 해놨는데 옥이라는 거는 누구라도 쓰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옥은 뭐 아주 귀하게 여기는 하나의 보석인데 그 당시에 옥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신분 제도가 확립됐다고 이런 식으로 황제비보다도 신분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귀족이라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용이 발견이에요. 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이 용문화, 용은 고향이 중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은 우리 한민족의 문화라고 봐요. 중국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중국은 용문화라 그럽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용이 다 있어요. 근데 용이 중국에서 지금 중국의 영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이 바로 여기 사회 문화에서 용의 행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용의 행상이라 여기 석소령이라 해가 이 지역에 가는 것도 뭐라 했느냐 하면은 용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이런 행태가 있는 게 아니고 돌을 가지고 용 행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용이 나타나기 시작해 여기 중국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용이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이다 이래 가지고 중국 용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 용이 뭐냐? 지금 우리가 용에 관 연구를 갖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이 어떤 가상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고 있지만 가상이 아니고 어디서
가져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용은 자기들이 고유한 어떤 하나 형상된 동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용은 이 사회 문화에서 처음 발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용도 따지고 보면 우리 거예요. 제가 자꾸 우리 거라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 상당히 분노를 하는 걸 갖다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용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중화 제일촌이라고 해가지고 명명을 했는데 실제로 사회 문화보다는 오래된 흑룡화 문화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회 문화가 먼저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사회 문화 이 지역에서 발굴이 돼 있으니까 그 집터를 갖다 보고 거기로 중화 제일촌으로 명명을 딱 했는데 그 뒤에 87년 했으니까 흑룡화 문화가 더 오래된 문화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터하고 여기 집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터를 갖다 뺏겨버렸어요. 중화 제일촌으로 명명을 했다가 중화 제일촌을 갖다 오래된 문명인 바로 흑룡화 문화에 뺏겨버렸어요. 그런데도 거기에는 중화 제일촌이라고 들어가는 데는 간판을 갖다 크게 해놔놓고 용을 갖다가 쫙 만들어가지고 마을 입구에다 갖다 놨습니다. 거기. 여기 보세요. 사회 유적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집터입니다. 아주 산후에 만들어 있잖아요. 이거를 보고 여기하고 흑룡화의 거기 집터하고 똑같아요. 가보면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사회 문화나 이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리상으로는 한 70 내지 한 80km 떨어져 있어요. 그 지역 안에 이런 집터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화적으로 볼 때는 이게 조금 후기 문화예요. 이 사회 문화를 갖다가 중국에서는 상당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화서 문화를 갖다가 이은 데가 사회 문화일 거다. 지금도 그리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흑룡화 문화나 사회 문화나 같은 문화입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좀 떨어져 있을 뿐이고 시대상으로도 별로 차이가 없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부화문화는 이거는 기원전 그러니까 BC 5200년부터 5000년 사이 한 200년에 있었던 문화라고 지금 현재 그리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적봉시는 적봉시인데 또 북쪽입니다. 북쪽에 있는 파렴작이라는 기는 아까 얘기했죠. 그 군이에요. 파렴작이라는 곳에 거기서 발견됐는데 부화라는 마을 근처에 부화 마을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것은 뭐냐? 37개소의 주거지가 발견돼요. 여기 집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150여 개소의 이 주거지가 발견이 다 됐어요. 여기 이제 주로 나오는 게 뭐냐? 밑바닥이 납작한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G자형 토기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의 토기는 그 이전의 토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밑바닥이 납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토기가 이리 서가지고 여기다 흙에다가 놓고 세워 넣는 거 이런 토기였는데 여기서 밑바닥이 납작한 토기가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명한 게 복골입니다. 복골 보면 그림에 나옵니다만 복골은 짐승의 빽딱이에요. 뺀데 이걸 가지고 뭘 했느냐? 점을 쳤습니다. 점. 그래서 점복골이에요. 이게 지금 이 복점이 우리 문화에 끼친 영향이 많아요. 이게 중국에서는 일찌감치 없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한 고려 말까지도 이 복골로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그 복골은 아다시피 짐승의 어깨뼈나 허리뼈를 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가지고 태워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점을 쳤다는데 어떻게 점을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지금 중국의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하문화, 그 다음에 은나라 문화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우리 한반도로 들어와가지고 고려시대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조복구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기원전 5,000년부터 4,400년, 4,400년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한 1,400년 동안 있었던 문화인데 요것도 보나마나 적봉입니다. 적봉. 오한기에. 오한치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40여 개소의 여기서 이게 방유적지가 나오는데 여기 아주 뭐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나와요. 바로 중국에서는 없던 불탄 자리, 구들입니다. 구들. 내가 이거를 세계 구들 학회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연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들은 우리뿐이 안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 특히 동이족들 중에서도 우리 한민족만 구들 문화를 갖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조보구 문화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불탄제 구들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저건 현장에 가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구들을 못 봤는데 구들 형태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봉황 조형물이라 그러는데 봉황이랑 여러분들 아주 상상 속의 새 이게 상상 속의 새인데 봉은 수염이 있는 새 아닙니까? 이 새 형태의 도기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봉황이 최초로 발견되다 이래가지고 중화 제1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놨어요. 그러면 이 문화가 우리와 관련된 우리 문화 일지인데 봉도 중국 게 아니에요. 중국도 용봉 문화라 그러거든요. 중국 문화를. 용봉도 따지고 보면 우리 한민족 그래. 이 지역이 바로 이 문화 자체가 조보구 문화든 뭐든 간 지금 적봉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었던 바람한 연안의 문명은 그래서 여기에 봉도 우리 기다. 중국이 아니다. 중국의 용봉 문화도 우리 걸 갖다 가져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딱 하나 중국의 앙소 문화나 하모도 문화, 바로 양자강이나 황하에서 발견되는 여기 채도. 채도는 아다시피 이 도자기, 그러니까 도자기라기보다도 이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게 우리 바로 동이족의 문화권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게 유일하게 발견되는 게 채도입니다. 이게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잘 됐다. 우리 게 바로 여기 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론이 많습니다. 바로 동이족의 4대 문명의 특징 중에서 이거는 중국하고 같이 항하나 양자가 문명에서 갖고 있는 채도를 갖다가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이걸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교류가 됐다. 그러면 자기끼리 흘러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아주 조보구 문화에서 가장 특징이 중원과 동이라는 문화의 유산, 오할 윤물을 갖다가 하나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1986년에 발굴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 다 뒤져가지고 지금 한참 지금도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홍산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왜 제가 바레만 연안 문명이라고 했느냐면 홍산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몽장 다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홍산 문화라고 했어요. 보면 바레만 연안 문화의 진수다. 진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레만 연안 문화. 중국에서 말하는 요하 문명의 진수는 홍산 문화에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가장 발전된 문화예요. 이거는 서양의 어떤 문화보다도 그걸 갖다 능가하는 문화의 유산들이, 유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있느냐 하면 내몽고, 이것도 적봉이에요. 볼 것도 없고. 적봉 시내와 그 다음에 내몽고 초원지대. 내몽고 초원지대는 적봉 위에 저 동쪽으로 나가는데 전부 초원이에요. 초원과 연영성, 금주라는 시는 바로 바레만을 갖다 끼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 다음에 부신시, 북진시, 조양시. 조양시는 이 홍산 문화의 또 본고장이에요. 그 다음에 하북성의 상가나
내몽고 서북부 그 중심 지역과 노아바, 대능아 일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지역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우리 남쪽 대한민국의 3배가 넘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홍산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그러면 이 홍산 문화 꽃피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소화서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흑룡화, 그다음에 부화 문화 이런 것까지도 모든 문화가 단편적으로 있었던 지역을 갖다 넓혀가지고 이 홍산 문화가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내몽고, 적봉시, 오왕기, 객자신기, 파림자기, 연영성, 조양시, 능원시, 건평형, 부신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바래만을 끼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의 행정상을 볼 것 같으면 내몽고 자치구, 그 다음에 연영성, 하북성 일부, 산동성 일부까지 포함합니다. 이 지역에 바로 이 홍산 문화가 꽃폈던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까지 그 홍산 문화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홍산 문화로 제대로 알고 있을 거예요. 홍산 문화가 그네들이 얘기하는,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로 여화 문명의 진수예요. 여화 문명이 홍산 문화에 와서 꼽힙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연구되어 있는 바에 이렇게 그것뿐이 없어요. 이 문화는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이건 1906년에 일본 도리 유조라는 사람이 거기 홍산 그쪽에 가면 그때 어떤 군벌이 있었어요. 군벌이 일본 사람을 갖다 초청합니다. 오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한 2년 동안 살도록 했어요. 거기서 적봉시 남쪽의 객자신기라는 곳에 거기에 하나의 옛날 군벌이, 국가라기보다도 군벌이 왕부를 열고 살았던 사람이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 와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유적을 갖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석기 유적을 발견하고 뭘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인상기를 썼어요. 인상기라는 게 지금 마냥 어떤 역사적인 그거를 갖다 논문을 쓴 게 아니고 거기 가니까 뭐 있더라 하는 인상기, 얼마나 일기 비슷한 거를 써가지고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 지역이 발견된 게 결정적인 역할은 이 사람이 한 거예요. 1914년에 프랑스 천주교 신부입니다. 에밀 리쌍이라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중국 천진에다가, 지금 북경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박물관, 천진 박물관을 갖다가 씌워줍니다. 그럼 그거 뭐를 씌워줬느냐? 아니, 서양 사람이 와가지고 프랑스 신부가 와가지고 그 박물관 세우고 할 때는 아시다시피 선교하러 온 거예요. 천주교를 갖다가 전파하러 온 거예요. 전파하러 와가지고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박물관 만들어 놨어요. 이 에밀 리쌍 저 신부가 바로 역사학자의 고고학자예요. 그래 놨으니까 그거를 갖다 빙자해가지고 1919년부터 적봉시 파림 후기하고 연영성 조양시 여기를 탐사해가지고 신석기 유적을 갖다 탁 발견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글을 갖다 썼어요. 그래서 그분이 1922년부터 24년 사이에 여러 번 22번을 갖다가 거기를 거쳐 다니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겼던 게 인상기예요. 에밀 리쌍의 인상기. 중국어로도 되어 있고 불어로도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거기에 그것만 해서 끝나버렸으면 그만인데 1920년도에 양사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사영 사람이 누구냐면 양계초라고 유명한 중국의 철학자입니다. 근대 유명한 철학자 아들이 이게 미국 허버드 대학을 갔다가 다녔어요. 뭐하러 갔느냐? 역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 공부하면서 뭘 했느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도리 유조가 1906년에 와가지고 쓴 거하고, 그 다음에 에밀 리쌍이 기록해 놓은 기록들, 이거 폴란스어로도 되어 있고 중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미국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야,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다가 치우고 박사 되기 전에 석사 학위만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화민국, 그때는 지금 인민공화국이 아니고 장개석이 그들의 중화민국이었어요. 중화민국 역사연구소에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연구를 갖다 하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적봉이나 그 지역, 지금 내몽고 일부 내몽고 일부 남부 서부 지역이 패스트라는 전염병에 갖다가 청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한 70명, 700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것 때문에 연구를 갖다 못하는 데다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이 연구를 갖다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연구를 갖다 자기가 한 게 그 지역의 패스트 때문에 갔다가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유행하고 있으니까 사람 만나면 전염된다 이라 그 패스트 걸리면 죽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패스트라는 게 아주 뭐입니까? 그게 사람들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고 이 사람이 단편적으로 글을 하나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됐을 때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의 공산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네가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연구해라 이래가지고 1950년에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임명돼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다 죽어갈 듯 했어요. 이 친구가 더 오래 살았는 것 같으면 많이 연구가 돼 있었을 건데 죽어버렸다고. 근데 그때 죽기 전에 1953년에 중국의 유명한 윤달이라는 사람이 이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가 뭐를 썼느냐 하면은 중국 신석기 시대이란 글을 쓰면서 요거로 연구소에다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연구소에서 그거 연구소에서 이거 좀 감수를 해달라. 그런데 그때 양사형이 아주 죽기 전이었어요. 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붙였어요. 내가 연구한 거, 그 다음에 거기 일본 친구가 썼던 얘기, 요거를 갖다 전부 다 넣어가지고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중국에 뭐로 만들었느냐 하면 바로 중국 신석기 시대라는 책을 갖다 만들었는데 이 책이 편찬되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연구가 토막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홍산 문화는 아다시피 홍산 문화는 기원전 3,500년부터 후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3,500년 전인데 이 홍산 문화를 갖다가 기원전 4,000년부터 3,500년을 해가지고 정기 후기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3,500년부터 3,000년 사이에 문화가 그 양상을 갖다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보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전에는 석기로 썼는데 여기는 청동, 말은 순동을 썼습니다. 구리를 갖다 순동을 쓰다 보니까 물려요. 물려가지고 이게 청동, 그러니까 합금이 되기 이전에 그 순동은 물려가지고 뭘 잘 못 씁니다. 무기나 아주 단단한 거를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순동은 뭐를 쓰느냐 하면 장식품이나 이런 데뿐에 못 썼어요. 여기 이게 벌써 쓰기 시작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동석병용계라고 이리 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썼지만 또 여기에 나타난 게 제단입니다. 제단, 제사 지내던 곳이에요. 여신묘, 여신들이 있었던 묘. 그런데 여신묘는 여신이 뭐 물론 시체도 나왔겠지만 또 여신을 흙을 가지고 만들어 놨던 여신. 그 다음에 적석총. 아다시피 우리 문화의 고유한 무덤 형태입니다. 이 적석총이 많은 곳에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저 고구려의 장군총 이런 형태로 우리 무덤은 돌로 가지고 3계단 내지 4계단을 쌓올리는 이런 형태인데 여기서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 여기에 우화량 지역, 여기 이제 홍산문화의
진수가 나타난 동네가 또 우화량이라는 동네예요. 요거는 거기에 보면 바로 이 우화량 지역이 묘하게 생겨 있어요. 거기에 이 지역에서 발견된 우화량 묘 이 적성총은 누가 또 찾아내는 동주신이라는 친구가 학교 역사 선생이었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빵꾸가 나가지고 옆에다 휘어놔 놓고 뭘 좀 찾아가지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밭들을 길가니까 밭들에 가가지고 뭐 돌을 하나 뽑아다가 뭘 하겠다고 이리 가서 돌을 만지다 보니까 적석총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에 발견된 그 지역을 저도 가봤습니다. 그 후에 지금은 아주 화려하게 잘 장식을 해놨는데 그 당시에 제가 몇 번 들락날락 할 때에 그 발견됐던 적석총 그 지대가 그대로 묶어놓고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발견해가지고 적석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홍산 문화가 세상을 갖다가 놀라게 만드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은 홍산 문화 거기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는 중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교수님의 말씀대로 발에 연한 고문명을 연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조상인 동이족인데요. 중국의 역사서에는 사망 오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모두 동이족이라는 기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동이족이란 얘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이 얘기 동이족은 우리 그러니까 북쪽 만리장성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갖다 통틀어서 동이족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중국의 이 하위 개념에 의해 가지고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오랑캐 동쪽 뭐입니까 북적이라 해가지고 북쪽에 사는 오랑캐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남만이라 이래가지고 남쪽에 사는 오랑캐 그다음에 선융이라 해가지고 서쪽에 사는 오랑캐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 해가지고 동이라고 합니다. 동이는 우리가 동쪽에 살았던 모든 민족입니다. 그 나중에 강의가 나오겠습니다만 동쪽에 살고 있던 어떤 특정의 사람들, 종족들을 갖다 동이족이라 하지 않고 통틀어서 동쪽에 있었던 중국의 변방에 살던 사람들을 전부 동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동이족이 홍산 문화의 중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동이족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동이족의 후예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홍산 문화를 일으킨 사람들은 중국에서 여지까지도 동이족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이족, 동이제족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동이족이 여러 종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종족의 하나인 우리는 왜 우리가 동이족이 아니다고 하는지 그건 중국에 묻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는 동이족으로서 종족으로 전이해간 민족이기 때문에 동이족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 제가 여지까지 강의한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별로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도 들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들 잘 새기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